김기택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시를 봅니다. 자, 김기택이라는 시인은 요 시인은 일단은 환경 문제, 환경, 생명, 생태 이런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생명, 생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은 곧 뭐냐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 위주의, 즉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바퀴벌레라는 존재가 일단 우리가 잘 혐오하는 동물 아니야. 근데 이제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 바퀴벌레 IQ가 순간 IQ가 3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눈만 안 멀었어도 인간을 지배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소재로 해서 이 바퀴벌레가 그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제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경종을 울리는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알았죠? 예,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믿을 수 없다 하고 나와요. 믿을 수 없다. 일단은 뭘 믿을 수 없는 거냐면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도치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죠? 예. 도치법이 사용된 건데 이게 도치가 사용돼 버리면 도치는 우리 친구들이 도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모르는데 도치는요. 문장의 맨 끝은 우리나라 국어는 문장의 맨 끝이 서술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의 맨 끝이 서술어로 끝나지 않으면 일단 도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치된 것이 만약에 즉 서술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얘는 서술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뭐냐면 감탄사의 역할을 더 강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마이갓! 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도치를 통해서 당연히 뭐냐면 자신의 어떤 놀라움이죠. 예, 놀라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제 독자한테 뭐라고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없어. 뭐 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뭐가 믿을 수 없는데라고 해서 그 다음 문장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결국 바퀴벌레는 생물 같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렇지 않고서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렇지 않고서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나 다른 강의 한번 나오나 이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면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요. 사람 같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미친 거죠, 얘가. 그렇지 않고서야는 오히려 뭐냐면 사람 같고서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 같고서야 사람이라면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멘트와 살충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문명.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염의 근원이죠. 문명, 환경오염 이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바퀴벌레가 시멘트와 살충제 같은 문명의 오염 조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논란이지만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인간은 이런 시멘트 속 그 다음에 오염된 공간 속에선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비판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나와 있죠. 일단은 뭐냐면 바퀴벌레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요. 요게 재밌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뒤에 나오는 문장이죠.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결국은 뭐냐면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요. 생명력과 그 다음에 이 민첩성과 기동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쇳덩이의 근육은 사실 로봇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빠름과 이런 것들이죠. 속도감 이런 것들 진화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냐면은 바퀴벌레의 생명력이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를 보면 이 바퀴라고 합시다. 그냥 바퀴의 생명력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생명력과 상반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바퀴벌레 생명력을 인간의 생명력과 똑같이 봐서 인간의 생명력은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만 바퀴벌레 생명력은 바퀴벌레가 생명력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 요소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자, 많은 벌레들을, 자, 그럼 결국 뭐야? 시멘트로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까지는 결국 뭐냐? 문명 전일 거 아니야. 문명 전이라면 당연히 뭐냐면 오염 전이겠죠? 예, 오염전. 환경이 오염되기 이전에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환경 오염 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번, 2번. 맞습니까? 1번, 2번이 문명 전, 오염 전을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이 저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바퀴벌레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매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 보게 되면 시멘트, 그 다음에 그 살충제가 어디 있죠? 살충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흙, 나무, 매, 강,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학법이 뭐냐면 대유법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대유법이 됩니다. 대유법 중에서 대유는 제유와 환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대유 중 제유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제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합니다. 전체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시멘트와 살충제가 보일 텐데요. 시멘트와 살충제는 그 부분으로서 전체인 뭐를 보여줬습니까? 문명, 그쵸? 예, 도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흙과 나무, 내와 강은 그 전체수 뭘 보여주냐면 자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퀴벌레는 자연 속에는 숨어 있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문명 세계 속에 나오는 생물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빙하기 하고 나와 있는데 빙하기는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때 빙하기가 나오죠. 이 빙하기는 일단 고난과 시련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고난, 시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그런 거냐면 더 중요한 게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얘 누구에게만 고난과 시련이냐면 바퀴벌레한테만 오케이? 바퀴에만 고난과 시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빙하기는 이 시에서는 알았어요. 저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이 흙과 나무, 내와 강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자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시기가 빙하기였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그 자연으로 이루어졌던 그 자연만으로 이루어졌던 맑고 깨끗한 시대가 바퀴벌레한테는 얼음 속이었어요. 어디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실을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즉 얘네들이 결국은 그때는 C 또는 R로 이렇게 보관돼 있다가 문명이 발전되면서 뻑하고 부화가 됐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라고 돼 있죠. 버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 결국 뭐야? 로봇벌레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영화 중에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3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흥행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P2P 사이트 가서 한번 다운받아보면 나름 재밌어요. 거대한 인간의 한 10배 정도 되는 바퀴벌레가 수만 마리가 인간을 공격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여왕벌레는 끊임없이 그 바퀴벌레나 벌레들을 계속 양산을 하죠. 예, 그런 영화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판 온몸에 들은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그럼 결국은 요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여기선 신형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미 인간에 의해서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 나오는 신형 바퀴벌레는 이 산업화에 목마른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환경오염이 극단에 이르는, 그쵸?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이런 시기에 대한 예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빙하기, 누구한테만 고난이라고요? 이거 누구한테만 빙하기라고? 바퀴벌레한테만 빙하기라고요.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그 두껍고 예스미 이 그는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바퀴벌레죠. 바퀴의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아메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바퀴벌레는 깨끗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암회색 스모그는 더러운 거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이걸 막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폐수는 또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뭐예요?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시자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요. 반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반어가 사용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하나 더 볼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1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뭐 한다는 말인가. 그쵸? 이런 말들이 사용돼요. 그쵸? 말인가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2년을 보면은 이 가군처럼 마치 종교령이 또 뭘로 사용되고 있냐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그쵸? 그리고, 자,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감추어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 뭐냐면 자,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그쵸?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들어 있는지 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각 연이 다른 형태로 일단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그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말인가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년은 요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놀라움을 보여주죠.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여기 보면 있었을까가 나오는데 있었을까는 일단은 뭐냐면 호기심이죠. 관심, 호기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요 몰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몰라? 예, 이 몰라가 나오는데 이 몰라는 미래에 대한 예견. 맞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 추측, 두려움. 맞잖아요. 수억 전 중구속 폐기물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마야. 자, 예. 두려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요걸로 끝나면 재미없지. 이게 뭐냐면 말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의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있었을까에 대한 호기심은 뭐냐면 과거 바퀴벌레가 어떻게 견뎠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3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구성을 봤을 때는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는 아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스모그가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하고 자, 이 부분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 자체가 일단은 1년 같은 경우는 단어가 통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에서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이 자, 이 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놀라움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움이에요.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일단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에요. 놀라움인데 이거는 플러스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환경이 오염돼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돼가는 오염에 대한 문명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즉 부정적인 의미가 원관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뭐가 사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1년 통으로 다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자, 좀 길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일단 정리를 할게요, 얘들아. 1년은 일단 과거, 2년은 1년은 현재, 2년은 과거, 3년은 미래.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1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 실제로는 뭐냐면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 자, 2년은 바퀴벌레에 대한 관심, 실질적으로 바퀴벌레가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활개를 쳤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은 이제 몰라의 반복을 통해서 자,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바퀴벌레가 횡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왕성하고 더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의 폭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게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